안녕하십니까. 오늘 합격자 발표해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모임을 갖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 이맘때쯤 이렇게 모임에 가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들 모임에 가셨습니까? 교수님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수업을 해야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들 어디 가셨나요? 다들 모임 가셨나요? 합격자 모임에? 자, 이 부동산 오늘 투자론이죠. 자, 이 부동산 투자론 60쪽입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론이 조금은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이게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어렵게 느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 해도요, 좀 어렵다 싶으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패스를 하고요.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 개념이 있죠. 자, 부동산 투자 개념에서 그 부동산 투자란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여 이렇게 됐죠. 그게 확실한 현재의 소비, 요게 이제 밑줄 그을 내용이고요. 다음에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투자라는 것은 지금 내가 수중에 있는 돈, 내가 수중에 있는 돈을 확실하게 써버릴 수도 있죠. 써버릴 수도 있는 돈을 쓰지 않고 미래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이 주요한 내용은 일단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지렛대 효과. 처음에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렛대 효과는 이제 중요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이라는 파트를 공부합니다. 위험과 수익.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이론을 공부하고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 그 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 이 주제들이 다 하나같이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는 못 나갈 거고요.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자, 이렇게 해서 지렛대 효과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 투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투자의 장점에서 있죠. 투자의 장점. 부동산 투자의 장점.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시세 차익만 있습니까? 매달 받는 월세도 있죠. 잘 되면 이제 시세 차익도 있고 매달 받는 월세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보다는 훨씬 안전하죠. 그렇지만 예금보다는 좀 위험도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그 반가로 1번 주제 있죠. 지렛대 효과를 이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자,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요.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2번에 절세 효과 있죠. 이 절세 효과는 세금을 절약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읽어보시면은 그 세법상 감가상각비 이런 말 있죠. 그리고 낮은 세율 이런 말 있죠. 그리고 각종 세액공제 뭐 이런 공제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고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은
그 반가로 1번 지렛대 효과하고요. 반가로 3번에 구매력 보호 요거 하고요. 반가로 5번에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 향유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위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서 지렛대 효과는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매력 보호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순서가 구매력 보호 이거 하고요. 두 번째 또 뭐였죠? 구매력 보호하고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최소한 이 정도 개념은 알아두시라는 거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이겁니다. 지렛대 효과. 그래서 이건 따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구매력 보호는 뭔가 하면은, 자, 내가 돈을 1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1억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자, 이랬을 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만큼 손해가 되죠. 예금으로 갖고 있거나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이런 거를 이제 금융자산이라 그래요.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갖게 되면은 보통은 물가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를 덜 봅니다. 물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구매력 보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력 보호라는 것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면은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이에요. 실물 자산 하면은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고, 구리도 실물 자산이고, 원유도 실물 자산이고, 금도 실물 자산이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다 실물 자산, 이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어요. 근데 현금, 예금, 상품권, 이런 것들 뭐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융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1년 전부터 내 지갑 속에 계속 그대로 있다면은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이제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권도 금융자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물자산이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만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 구리, 금, 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이런 구매력 보호 효과는 있습니다. 다음에 자본이득, 소득이득 하죠. 자,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부동산을 갖게 되면은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또 뭐도 얻을 수 있어요? 매달 월세도 얻을 수 있죠. 여기 시세 차익이에요. 자본이득이. 자본이득은 시세 차익,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이에요. 그래서 시세 차익과 임대료 수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이거는 중요해요. 이건 중요해요. 지렛대 효과는 이게 사실 장점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지렛대는 다들 아시죠?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지렛대를 이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지렛대가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내 자본의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효과를 지렛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지렛대 효과는요. 부동산 투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경우에는 다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투자의 장점이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돈을 1,000만 원을 갖고 있거든요. 1,000만 원. 이게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이제 펀드라든가 이런 거 투자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1,000만 원의 돈을 펀드에 넣으면은 20%가 예상이 돼요. 20%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예상대로만 된다면 1,000만 원을 넣으면 1년 뒤에 2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모두 1,200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침 나한테 마이너스 통장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이 1,000만 원짜리예요. 이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함께 투자를 하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 통장은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가 10%에 10%. 자, 이자가 10%인데 이자가 10%라고 해도 이걸로 20%의 수익을 넣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 돈 1,000만 원과 마이너스 통장의 1,000만 원을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함께. 총 얼마 투자하는 거예요? 총 2,000만 원 투자하는 거죠. 자, 총 2,000만 원 투자해서 예상대로 20%가 수익이 생기면 총 400의 수익이 붙어서 2,400으로 돌아오겠죠. 자, 이제 정산을 해야 돼요. 2,400으로 돌아오면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남의 돈이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자, 근데 그 남의 돈의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 몇 프로만 주면 돼요? 10%만 주면 되죠. 그러니까 2,400 돌아온 것 중에서 남의 돈 빌린 돈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00 빼면은 1,100을 빼는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 떨어지는 것은 1,300이 떨어지겠죠. 자,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지금 남의 돈을 함께 투자해서 예상대로 됐다면 나한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1,300인데요. 그 중에 내 투자 원금은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죠. 그럼 수익이 300이 되는 거죠. 자, 내 돈으로만 투자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1,000만 원에 대해서 200밖에 남지 않죠. 근데 요거 남의 돈 마이너스 통장 이용하는 바람에 100만 원의 수익이 더 올랐죠. 이거 괜찮은 장사 아닌가요? 괜찮죠? 이게 바로 무슨 효과예요? 이게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남의 돈을 이용해서 뭐를 높이는가 하면은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욕심이 생길까요? 이런 마이너스 통장이 더 있으면은 더 좋겠죠? 맞잖아요. 그럼 내 돈 1,000만 원에 타인 자본이 1,000만 원짜리가 2개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타인 자본 통장이 2개 있어요. 1,000만 원짜리 통장이 2개 있으면 타인 자본 총 얼마 써요? 2,000만 원 씁니다. 내 돈은 이제 1,000만 원이에요. 자, 예상대로 20%의 수익이라고 하면은요. 예상대로 20%의 수익이라면 총 얼마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내 돈, 남의 돈 합쳐서 총 3,000이 들어가는데 20%의 수익이 나면은 3,000에 대한 수익이죠. 그러면 3,600이 돼서 돌아오겠죠. 자, 이것도 정산해야 되죠. 총 3,600이 돼서 돌아오면 내 돈 남의 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몇 프로라고 했어요? 아까 10%의 이자를 줘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2,000만 원에 대한 10%는 200이죠. 그럼 남의 돈은 2,000, 200을 빼야 되고요. 나한테 얼마 떨어져요? 1,400 떨어지죠. 괜찮지 않나요? 자, 그러면 남의 돈 마이너스 통장 한 1억 있으면은 괜찮지 않나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는 예상대로만 된다면 좋겠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예상대로 안 되고 수익률이 제로가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렛대 효과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투자의 장점에 집어넣는 것은 사실 반쪽만 집어넣는 거예요. 반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 측면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됐나요?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걸 계산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계산식으로. 자, 총 얼마가 투자돼요? 총 여기가 이제 3,000이 투자되죠. 총 2,000 투자되는 것부터 할까요? 총 2,000 투자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총 2,000만 원 투자되는데 자기 자본이 얼마 투자돼요? 자기 자본이 1,000만 원 투자되고요. 타인 자본은 1,000만 원 투자돼요. 여기 이자율은 몇 프로예요? 이자율은 10%입니다. 자, 그러면 예상대로 수익이 20%가 되면은 수익의 크기는 얼마예요? 수익의 크기는 400이에요. 맞나요? 수익의 크기는 400인데, 자,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예상대로?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익히셔야 돼요. 총 자본 수익률, 전체 자금에 대한 수익률 이렇게. 그러면 2천만 원 분의 400 이렇게 하죠. 이러면 몇 프로? 0.2 해서 이제 예상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상대로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를 이제 뭐가 궁금한가 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궁금한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란 말이야. 이거는 전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죠. 근데 내 돈은 얼마 투자됐어요? 1,0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분의 자기 자본에 귀속되는 수익, 자기 자본 수익 이렇게 해요. 내 돈에 떨어지는 수익입니다. 그럼 자기 자본이 총 얼마예요? 자기 자본이 총 1,000만 원이죠. 자기 자본이 총 1,000만 원인데, 자, 이 수익 400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수익 400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여기에 뭐를 줘야 되는 거예요? 2천에서 타인 자본은 당연히 1,000만 원 여기서 빠지는 거고요. 요 2천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400이 수익 이자가 빼야 되죠, 그죠? 여기 타인 자본에 대한 10% 이자죠. 여기 이제 빼기를 해야 돼. 빼기 얼마 해야 돼요? 1,000만 원에 대한 10%. 1,000만 원에 대한 10% 이자를 빼면은 나한테는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300이 떨어지죠. 맞나요? 자, 여기 왜 20%를 안 곱하고 10%를 곱해요? 다른 사람 돈 빌렸을 때는 미리 정한 이자 주는 거죠. 여기 수익률이 20%가 되든 여기 수익률이 30%가 되든 정해진 몇 프로만 주면 돼요? 이자는? 정해진 10%만 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 남의 돈을 빌려올 때는 10% 주기로 하고 빌려와 놓고는 요 돈으로 얼마의 수익을 낸 거예요? 20%의 수익을 낸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됐나요? 거기서 남는 차액을 내가 챙기는 거죠. 됐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품값은 10만 원 주기로 하고 데리고 와 놓고는 일은 얼마치 시킨 거예요? 일은 20만 원어치 시킨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자, 보세요. 누가 나보고 일 좀 해달래요. 일당 20만 원 주겠대요. 일당 20만 원 주겠대요. 근데 알았다고 이제 대답을 하고서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사람 한 사람만 더 데리고 와 달래요. 그래서 마침 놀고 있는 친구 놈이 있어요. 친구 놈한테 야, 10만 원 줄 테니까 저희 가서 일 좀 하자. 그래서 친구를 부른 거예요. 네, 얼마 받기로 한 거는 얘기 안 하고요. 10만 원 줄 테니까 저기 가서 일하자 해놓고는 나는 얼마 받아가지고는 총 40 받는 거죠. 내 거 20만 원에다가. 그러니까 1인당 20만 원씩 받는 거죠. 총 40 받아서 저 친구한테는 10만 원만 주고 내가 챙기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자는 몇 프로 주기로 하고서 가져왔어요? 10% 주기로 하고서 가져와서 지금 수익은 얼마를 냈어요? 20% 냈죠? 맞나요? 그래서 10%만큼만 주고 나머지 10%는 내가 챙기는 거죠. 이 돈도 20% 일을 했어요. 이 돈도 20% 일을 했다고요. 일은 둘 다 20% 했다고요. 맞아요? 둘 다 20% 했으니까 얘도 200 벌고 얘도 200 번 거예요. 번 거는 200 번데 얘는 얼마만 준 거라고요? 100만 원만 줬다고 이자를. 그래서 총 400 중에 나한테 남는 거는 300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자, 사람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또 노는 놈 친구한테 가서 또 10만 원 줄 테니까 일하러 가자 해놓고는 내가 그놈들까지 20만 원씩 내 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줄 때는 10만 원씩만 주면 내가 챙기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지뢰 효과는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효과가 커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 총 2천만 원으로 예를 들었을 때는
자, 지금 여기 자기 자본 수익이 어떻게 돼요? 총 자본 수익은 400인데요. 전체 자본 수익은 400이죠. 2002번 전체 자본 수익은 400인데 여기서 뭐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자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자를 빼면은 300이 남으니까 자,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1000분의 300이 되니까 0.3, 30% 되죠. 만약에 내 돈으로만 투자했으면 몇 프로 벌 거를? 남의 돈으로만 투자했으면, 내 돈으로만 투자했으면 20% 벌 거를 남의 돈을 섞어서 투자했더니만 내 자본 수익률이 30%로 올라가죠. 근데 이거를 남의 돈을 아까처럼 더 많이 사용하면은 총 3천만 원이면 이 말이야. 총 3천만 원이면 그 중에 자기 자본은 1,000만 원, 타인 자본은 2천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자, 요것도 이자율 10% 이렇게 해요. 자, 이러면은 예상대로 몇 프로 됐을 경우, 예상대로 돼야 돼요. 예상대로 20%가 된다면 수익은 600이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게 총자본 수익률은 여전히 몇이지만, 총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20%예요. 3천만 원이 600을 번 거예요. 예상대로 돼서. 그래서 요거는 0.2 똑같이 20%지만, 자, 이제 여기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1,000만 원이 얼마를 벌었느냐? 총 600 중에 이건 다 내 것이 아니고요.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고. 이자 이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10%니까 200이죠. 200을 빼면은 400이 남죠. 그럼 1,000만 원 분의 400 하면은 몇 프로예요? 40%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요걸 잘 봐야 돼요. 요거 올라가는 거.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내 돈으로 하면은 20%인데 남의 돈을 1,000만 원 사용했더니 30%의 수익률이고 남의 돈을 2천만 원 사용했더니 40%의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됐어요? 결국은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이 이자율이 지금 10% 제일 작죠? 이자율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더 높죠? 이 총자본 수익률이 더 높아야 돼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이자율이 싼 이자율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남의 돈을 싸게 빌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총자본 수익률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크다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 자, 요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정예지례 그래요. 정예지례. 정예지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대로 됐을 때 얘기예요. 여기가 10%, 여기가 20% 됐을 때, 여기가 3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는 크잖아요. 지금은 여기 30%가 된 경우와 40%가 된 경우 두 가지를 했는데 이건 남의 돈을 더 많이 쓰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예상대로 안 됐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예상대로 안 됐을 때, 그 예상대로 안 된 게 바로 뭐예요? 이쪽으로 다시 오셔서요. 20%를 예상했죠. 20%를 예상했는데 만약에 수익률이 0%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0%. 수익률이 0%면은 남의 돈을 이제 하나도 쓰지 않은 걸 먼저 생각해 볼게요. 남의 돈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 내 돈으로만 1,000만 원 나갔죠. 내 돈으로만 1,000만 원 나가서 수익률이 0%면 그냥 내 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남의 돈을 이렇게 쓴 거예요. 1,000만 원을. 그러면은 수익률이 0%라는 얘기는 2천이 나가서 한 푼도 못 벌었다는 얘기죠. 여기가 0입니다. 0. 자, 그러면은 총자본 수익률이 0%, 0%. 2천만 원이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볼까요? 어차피 내 돈은 1,000만 원 들어갔죠. 근데 여기가 이제 400이 아니고 얼마예요? 0이죠, 0. 근데 남의 돈을 빌려 쓴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는. 0 빼기 100 하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0을 빼야 돼요. 마이너스 100이죠. 1,000만 원 분의 마이너스 100 하면 여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1이죠. 마이너스 0.1은 마이너스 10%죠. 그 소리는 뭐예요? 네, 내 주머니는 900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죠. 2천만 원이 나가서 2천만 원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2천만 원 중에 남의 돈 원금 1천만 원과 이자 1,100을 빼야 되기 때문에 900밖에 안 남아요. 내 원금 100만 원 까먹은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남의 돈을 2천만 원 더 쓰면은 어떻게 해요? 1천만 원 더 써서 남의 돈을 총 2천만 원 쓰고 내 돈 1천만 원이면 여기서도 수익이 제로면요. 0이에요. 여기도 0이면 여기는 0%가 되겠죠. 총 자본 수익률이 0%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 0에서 이제 얼마를 빼야 돼 이제 200만 원을 빼야 돼. 200만 원. 200만 원 빼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00이죠. 마이너스 20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죠. 어떻습니까? 더 크게 손해를 보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아까 마이너스 통장 1억짜리 뭐 이런 거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마이너스 돈 1억짜리 써서 한꺼번에 그냥 1,000만 원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렛대 효과를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약간은 문제가 있어요. 약간은. 근데 어떤 취지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들 남의 돈을 쓸 때는 어떤 생각이 쓰는 거예요? 장밋빛 꿈을 꾸고 쓰는 거죠. 정예지뢰를 생각하고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지뢰 효과를 장점에 집어넣는데 사실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 측면이잖아요. 그 반대 측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자율이 뭐보다 큰 거예요?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큰 겁니다.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커서요. 자, 여기가 10%,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0%잖아요. 그럼 여기가 0%보다도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자본 수익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0%나 또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일 때 여기가 뭐 8%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여기가 5%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4%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뭐보다 낮으면은 부의 지뢰인 거예요. 여기 총 자본 수익률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기만 하면은 부의 지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의 지뢰. 됐나요?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정의 지뢰, 부의 지뢰 요걸 기억하시라고. 요 조건을 기억하시라고요. 이 조건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총 자본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냐, 낮냐. 그러니까 얼마나 싼 이자를 이용하느냐, 비싼 이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의 지뢰, 부의 지뢰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자율하고 총 자본 수익률이 같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같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같아집니다. 그때는 0의 지뢰다라고 합니다. 0의 지뢰. 또는 중립적 지뢰 이렇게 합니다. 0의 지뢰 또는 중립적 지뢰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른 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괄호 2번의 부동산 투자의 단점 이런 것도 참고로 보는 정도로 하십시오. 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는 게 있죠. 자, 거기는 먼저 수익성 분석해서 운영수지 계산 과정 하는 게 있죠. 그 운영수지 계산 과정은 현금수지 측정이라는 주제와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현금수지 측정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임대료 수입이요. 임대료 수입. 소득이득이라고 돼 있죠. 가로 속에. 소득이득. 조금 전에 자본이득, 소득이득 했잖아요. 임대료 수입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 투자 분석 기법 할 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은 지분 복귀 계산하는 것도 있죠. 지분 복귀 계산하는 거는 요겁니다. 자본이득 계산하는 거, 시세 차이. 그거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할 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패스를 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수익 400만 원이다. 이런 것들이 저런 계산을 통해서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이제 수익률, 이제 위험, 수익과 이제 위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위험과 수익이 어떤 개념인지, 그거를 살펴보는데요. 수익률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수익률은 보통 우리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수익률이라 그러죠. 조금 전에도 지금 수익률 여러 가지 했어요. 총자본 수익률 하면은 총자본에 대한 총자본 수익이고요. 자기자본 수익률 하면은 자기자본에 대한 자기자본 수익하면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개념은. 근데 그 밑에 수익률의 종류해서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가로 2번의 기대 수익률과 반가로 3번의 요구 수익률.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요걸 두 개를 비교해야 되고요. 그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말해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이제 투자 안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될까요? 하는 거 있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될까요?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상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대 수익률이고요. 자, 그걸 이렇게 이제 숫자를 가지고 써볼까요? 자, A라는 투자가 있어요. A라는 투자. 자, 여기에 1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1억 투자. 1억을 투자하는데 A라는 투자안이 잘 될 때, 호황일 때, 호황. 잘 될 때는 1억 2천이 예상이 되고요. 불황일 때는, 이제 보통일 때는, 호황, 불황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상보다 이제, 예상이 아주 시장 상황이 괜찮아서, 1억 2천이 될 확률이 50%. 예상보다 못해서 1억이 될 확률이 50%.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잘 될 때는 1억 2천, 못 될 때는 그냥 1억. 확률은 반반이에요. 자, 지금은 아직 투자를 하기 전입니다. 근데 1년 뒤에 잘 됐을 때 1억 2천, 못 됐을 때 1억 그러면 확률이 반반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얼마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1억 1천이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게 확률이 반반일 때는 이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이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는 평균이라 그래요. 평균. 근데 지금은 제가 숫자를 아주 쉬운 이제 확률이 반반인 걸 했죠. 근데 이게 확률이 여기가 40%, 여기가 60%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1억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이러면은 요 방금 전에 1억 1천이라는 값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1억 1천이라는 값보다는 이쪽으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이쪽이 무게가 더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는 40만큼의 무게, 요거는 60만큼의 무게. 그러면은 한 가운데에서 더 무거운 쪽으로 끌려갑니다. 이러면은 1억 천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걸 곱해서 더합니다. 요거 곱하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1억에 0.6을 곱하니까. 요거는 0.4를 곱하면은 4,800만 원이죠. 더하면 얼마죠? 1억 800이죠. 조금 전에 1억 천보다 작아졌죠. 이런 평균을 가중평균 그래요. 자, 이제 앞으로 가중평균이란 말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가중평균은 어떤 개념이요? 무게가 가미된 평균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거운 쪽으로 더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 우리는 이제 요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중평균 하면은 무거운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고 이제 계산의 편의상 이걸 일단 지금은 뭐로 하자고요? 0.8
5로 하자고. 0.5. 0.5 확률이 반반이에요. 확률이 반반이면 한 가운데 값이 예상 값이에요. 이게 가중 평균 값이에요. 1억 1000. 자, 그럼 B는요? B는 잘 될 때는 2억 2천이에요. 잘 될 때는 2억 2천. 1억 투자에 똑같이 1억 투자. 못 되면은 2천이에요. 못 되면 꽝이요, 꽝. 날리는 거예요. 잘 되면은 2억 2천이고 1억 투자해서 못 되면은 꽝이에요. 1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잘 되면은 1억이 2억 2천 되는 거고요. 예? 지금 그 1억을 투자했을 때 잘 되면은 1년 뒤에 2억 2천이 돼서 돌아오고 못 되면은 1억 날린다고요. 1억 날린다고. 완전히 날린다. 주식하고 똑같다 생각하는 분들 깡통이 된다 생각하시라고요. 자, 이것도 확률이 반반이에요. 이렇게 확률이 반반이면은 이때는 또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 이것도 1억 천이죠. 확률이 반반이니까. 자, 그러면 A라는 투자의 예상 수익률은 몇 프로일까요? 하면 어떻게 해요? 예상 수익률은 1억을 투자해서 예상 수익률은 몇 프로요? 10%요. 예상 수익률이 A는 몇 프로? 10%입니다. 10%. 요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B 몇 프로요? 요거하고 확률 반반이라고요. 확률 반반이면 요것도 예상값은 1억 천이죠. 요것도 몇 프로? 예, 요렇게 한다고 이게. 요 예상 수익률이 바로 뭔 수익률이라고요? 이 기대 수익률은. 이게 평균이죠, 평균. 예, 요거 이제 아까 가중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이 가중이라는 말을 앞으로 생략을 많이 합니다. 가중 평균인데 요걸 통계학에서는 기대값이라 그래요. 기대값. 요렇게 하는 기대값. 자, 요거를 무슨 수익률이라고 한다고요? 예상 수익률을? 예,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표현을. 아시겠어요? 자, 이런 예상 수익률은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랑 제가 계산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예상 수익률은 같습니다. 분명히 같죠?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건 예상 수익률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서 계산하는 그런 수익률이 바로 예상 수익률이에요.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고 투자를 하시라고 하면 A에 투자하시겠어요? B에 투자하시겠어요? A에 하신다고요? 맞나요? A 하시겠습니까? B? 예? 화끈하다고 그러면 B에 투자. 예, 정신세계가 남다른 분들이 늘 계십니다. 이렇게. 화끈하신 분 계시죠? 자,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뭘 선택하겠어요? A를 선택하겠죠. 예, 근데 A가 안전하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안전하게 A. 그럼 B가 위험하다는 얘기죠. 수익률은 같아요, 달라요? 수익률은 같죠? 수익률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험의 정도가. 뭐가 더 위험하고 뭐가 더 안전하고. A가 더 위험하고 B가 더 안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자, 지금 제가 너무 극단적인 거를 얘기했는데요. 자, 이 숫자를 안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억 8천 해요. 1억 8천. 1억 8천. 여기가 4천 해도 돼요. 4천. 자, 다시 계산해 보세요. 예상 수익률. 또 반이죠. 더해서 반, 또 1억 천이에요. 자, 이래도 뭘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A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겠죠. 아직도 뭐가 더 안전한 거예요? A가 더 안전한 거죠.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더 위험하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타내면 훨씬 더 쉽지 않나요?
그럼 조금 전에 C라고 해볼게요. 그 방금 지웠던 거를 C라고 해볼게요. 2억 2천하고 0하고 지금 이러면은 누가 더 위험하고 누가 더 안전해요? 이거 상대적으로 보면 B가 더 안전하고 C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상 수익률은 10%예요. 다. 셋 다 10%예요. 그러면은 그냥 단지 더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숫자로 나타내자고요. 숫자. 어떻게 숫자로 나타낼까요? 이 한 가운데 1억 천이죠, 지금. 1억 천에서 얘는 잘 돼도 위로 1000밖에 안 올라가고요. 못 돼도 밑으로 1000밖에 안 내려갑니다. 근데 얘는요, 잘 되면 위로 7000 올라가고요. 못 되면 아래로 7000 내려갑니다. 그럼 요 놈은요, 잘 되면 위로 1억 천이 올라가는 거고요. 못 되면은 아래로 1억 천 내려갑니다. 어떻습니까? 더 위험하다는 게 느낌이 오십니까? 더 위험하다는 게 뭐예요? 예상 수익률의 위치에서부터 아래 위로 벌어지는 폭이 크죠? 그걸 뭐라고 하자고요, 앞으로? 위험이 크다. 이걸 숫자로 나타내자고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제가 기대 수익률 지금 가르쳐 드린 거요. 기대 수익률. 자, 그 다음에 위험을 말씀드린 거죠. 위험, 수익률과 위험.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기대 수익률은 요걸로 판단하는 요거. 요게 뭐예요? 평균이에요, 평균. 예를 들어서 잘 됐을 때 1억 3천, 못 되면 1억 1천. 이거는 1억 투자해서 확률이 반반이면은 평균이 몇이에요? 평균이 1억 2천이죠. 이러면은 예상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예상 수익률이 20%일 거 아니에요. 예상 수익률이 1억 투자해서. 이러면은 얘보다는 예상 수익률이 높죠. 예상 수익률이 얘보다 높다. 뭐가 더 높은 거예요? 평균이 더 높죠. 됐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수익률이라고 할 때 이 기대 수익률은 뭘로 판단을 하고요? 가중 평균의 크기로 판단을 해요. 평균이 크면 뭐가 크다? 수익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주에 제가 준부동산, 자동차 보면 준부동산, 가로수는 부동산, 뭐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평균 보면 뭘 생각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고요. 평균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험은 뭘로 나타내느냐? 요 위험. 위험은 지금 여기 평균이죠, 여기가. 평균에서 아래 위로 이 떨어진 크기가 여기는 맨 위에는 1000이고요. 1000. 여기 몇이었어요? 7000이고 여기는 1억 1000이죠. 맞나요? 아래로든 위로든 요 값을 보고 우리는 위험이 크다 작다로 판단하자고요. 이제 위험이 1000, 위험이 7000, 위험이 1억 1000. 요 값의 이름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 이제 그 값의 이름이 표준 편차예요. 통계 용어예요. 통계 용어. 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은 뭘로 나타내고요? 표준 편차. 그리고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를 분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표준 편차가 크면 분산도 커요. 그래서 표준 편차든 분산이든 뭐의 크기를 나타낸다?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일단 지금 더 나가지 마시고요. 지금 더 읽지 마시고요. 지금 요 개념을 기억하시고 이제 더 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요구 수익률은 요게 일단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설명이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쉬고 이제 요구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